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제법 춥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터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30여 대 추돌 사고였는데요.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빙판에 미끄러진 차량의 연쇄 추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터널에 진입한 차량 여러 대가 접촉사고로 멈춰선 상태에서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이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30여 대의 연쇄 추돌 충돌로 화재가 이어졌고 유독물질이 나오고 연기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99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 대해서 각국이 이송 작전에 나섰는데 현재 미국은 이 크루즈선에 탑승한 미국인 중에서 330명을 전 세계에 태워서 귀국시켰고요. 우리나라도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 14명에 대해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오늘 국내 이송 예정이고 이분들 국내에 오면 2주 동안 격리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일제히 하락하면서인데 잔액 기준 코픽스는 1.75%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1.47%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하면서 주요 은행들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를 오늘부터 기준보다 0.06%포인트, 신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에 0.02%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새하얀 눈이 정말 펑펑 많이 내렸죠. 오늘은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기질도 대체로 청정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제주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 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이미 눈이 많이 내려서 쌓여있는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와 충청은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가 바람까지 불면서 전국의 체감온도 영하 15도에서 영하 4도 사이로 매우 춥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서 3도에서 9도 사이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밥이 보약이다. 밥상 위에 건강이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맨날 집밥을 먹어야 된다. 밖에서 그럼, 나가서 먹지 네. 말고 집밥이 보약이니까 집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맞아요. 저희 집도 그런데 저는 워낙 사실 라면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먹거든요. 그때마다 왜 밥통에 밥이 네. 있는데 라면을 먹느냐고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세요. 저- 하긴 우리 양이 어머니한테 라면도 집에서 끓여 먹으면 집밥 아닙니까? 아, 그걸 몰랐네요. 전 이렇게 생각이 유연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집밥, 무조건 집밥. 아니 근데 집밥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밥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 보통 건강한 밥상이다라고 하면 집밥을 제일 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잘못 드시는 집밥은요, 사실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나 당뇨 같은 질병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충격적인데요. 아니, 집밥은 모든 것의 해결사 같고 되게 좋은 걸로만 알았는데 이거 너무 무시무시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건강하지 않은 집밥, 또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은 집밥은 오히려 또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명을 위협했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건강한 채소들과 이렇게 갓 지어진 밥 뭐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이거 다 건강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채소가 많은 것들을 건강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리고 노화는 더 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집밥이 뭐가 문제라고들 이러시는지 저희가 그래서 한 가정을 찾아가서 그 집밥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네네. 그걸 저희가 살펴보기 이전에 저희가 오늘 또 깜짝 재밌는 거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깜짝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유심히 보시다 보면 오늘 내용과 관련돼서 퀴즈가 또 나가게 되니까요. 보시고 나서 정답을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5분을 선정을 해서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좋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퀴즈 풀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가 집에서 먹는 집밥 이걸 진단을 해봤어요. 긴급 진단을 해봤습니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 세상에 맛있는 반찬은 많아도 균형을 잡기는 힘들다? 여러분의 밥상은 얼마나 균형 잡혀 있습니까? 삼첩이나 사첩 간단하게 살찌니까 주로 많이 안 드시고 안 먹죠. 생선, 뭐 나물 3가지, 김치, 깍두기. 가족하고 같이 먹을 때는 그렇게 했죠. 3-4가지의 반찬이면 충분하다는 소식파,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먹는다는 영양파. 서울의 한 가정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들을 위한 영양밥상을 만든다는 이마리 주부. 식구들이 다 모여 있을 때는 뭐 기본은 한 4-5가지에 추가로 2가지는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고기류를 조금 추가한다든지 더 만들어서 신경을 쓰죠. 야채랑 골고루 해서. 기본적으로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땐 7첩 이상을 차린다는 주부. 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으로 단백질 영양을 챙기고 채소를 잘 먹지 않는 남편을 위해 애호박 전까지 영양 균형을 맞춰 밥상을 준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5가지 정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외에는 이제 그날 만들어서 추가되는 거고요. 이렇게 차려진 국과 반찬만 8가지. 미역국은 식이섬유와 철분을, 불고기는 단백질, 양상추 샐러드는 미네랄과 비타민, 시금치와 애호박은 각종 비타민, 칼슘과 칼륨.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식사하세요. 나오세요. 밥 먹어, 지타연아. 많이 먹어. 네. 불고기다. 이게 내 거. 왜 이렇게 찌끄매? 맛있어. 이렇게 많이 차려놔도 가족 구성원들의 반찬 호불호는 정확합니다. 어김없이 주부의 잔소리가 이어지는데요. 다현아, 시금치도 먹고 호박전도 먹고 야채 골고루 먹어야지. 아, 근데 고기만 고기가 먹으면 제일 어떡해. 나 고기 먹을 건데. 또 아이는 또 계속 커야 되니까 이 영양적으로 조금 그래도 균형 있게 맞춰서 하려고 하죠. 일주일에 몇 번 또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더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바쁜데도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안쓰럽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설거지 같은 건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영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균형 잡혀 있는 가족 밥상. 그렇다면 어머니들이 홀로 드시는 밥상은 어떨까요? 각종 제철 식재료가 많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장을 보는 것도 밥상을 차리는 것도 추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다들 밥상을 어떻게 차려 먹고 계신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맞춰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냥 먹는 거지. 아니, 그 있는 반찬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꺼내서 그냥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이제 소식을 하는데 조금씩 뭐 과일을 또 먹는다든가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또 먹어줘요.
엄마들은 주로 특정 요리를 하는 것보단 소식을 위주로 한 간편 식단을 차린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반찬의 가짓수로 표현해보기로 했는데요. 엄마들의 선택은? 혼자 먹을 때는 누가 잘 먹어? 혼자 먹을 때는 이거가 너무 충분하지. 우리는 원래 이거 뭐야? 소식파와 영양파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싫어 뭐 간장 해놓고 양념간장 해놓고 설탕물에 밥 말아 먹어버리지 뭐. 음식 낭비지 뭐 따지고 보면 김치, 국, 그다음에 이제 국이나 찌개 먹으면 그다음에 이제 딴 반찬 아무거나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세 가지 한 가지만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고 바꾸면서 먹으니까 집에서 해주니까. 일곱 개는 오바예요? 이거 오바고 이건 너무 적은 것 같고 육첩이 괜찮은 거. 아 그래요? 김치 종류 한 두세 가지잖아요. 네. 알타리하고 저기하고 네. 나물 종류하고 네. 그러니까 밑반찬에 뭐 멸치나 뭐 장조림이나 그거 하고 영양이 부족하겠죠? 그래요? 아 그럼 네. 조금만 드시면 네. 시장을 찾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집에서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할 땐 두세 가지 반찬을 위주로 한 간편 식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만난 임주부는 어떻게 드시고 계실까요? 가족들이 집에 없는 평일 낮 시간 주부 홀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밥은 먹어야지. 뭘 먹나? 가족들의 밥상을 준비할 때와 다르게 냉장고에 있는 반찬 위주로 식단을 준비합니다. 냉장고에 보이는 거 남은 거 꺼내서 이렇게 먹게 돼요. 근데 저 혼자를 위해서 막 차리고 만들고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귀찮아서. 가족들과 먹을 때는 고기 등과 같은 고단백 식단을 먹으니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할 땐 비교적 소식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채소 반찬을 위주로 한다는데요. 이렇게 먹는 것은 비단 임주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고기 반찬은 가족들과 함께, 혼자서는 김치와 나물 반찬만 해서 먹는데요. 주변에 엄마들도 보면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물 말아 먹고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애 있고 남편 식사 같이 먹을 때는 엄청 다들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들의 평소 소식 식단,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 한 가정의 집밥을 점검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저분이 어머니께서 혼자 먹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신다. 이 몸을 더 챙기시는 것 같아요. 채소 위주로? 채소 위주로 먹고 뭐 두부도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 보니까 본인 건강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건가? 너무 TV 보면서 혼자 밥 먹어서 그게 안 좋다.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죠, 대체? 자, 지금 저희 앞에 이제 사진이 좀 있으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과 함께 먹었던 밥상. 요건 이제 혼자 먹을 때 밥상.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밥상을 구성할 때 5가지 식품군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곡류. 밥 있겠죠? 여기도 보면은 곡류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곡류.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미트. 고기류. 고기. 여기 보면 요만큼 고기 하나 있고요. 불고기. 여기는 고기는 없는데 뭐 이렇게 두부 정도가 살짝 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베지터블. 채소 많아. 채소. 여기도 채소. 채소네. 이러면 이제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는 내가 토끼니?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과일. 없죠. 과일 없어. 그 다음에 데일리, 유제품도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식단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채소의 비중이 너무 높고 그리고 고기와 같은 단백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어떻게 좀 약간 건강 식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균형이 약간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식단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도 저 불고기 있는 거는 애가 다 먹잖아. 그럼 아빠는 뭘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못됐네, 그게 제일 잘못됐네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도 많이 생기고 채소 많이 먹으라고 막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고기 먹지 말고 채소 먹으라고 몸에 좋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편식했을 때. 또
또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먹으면서 채소를 안 먹으니까 채소를 먹으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데 뭐 사실 채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소만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하면 네. 건강할까요? 일단 뭐 몸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소는 건강하잖아요. 소는 건강하죠. 우리가 소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소는 일단 그 채식동물이고 네. 사람은 잡식동물이니까 그걸 비교하시면 안 되겠고 사실 뭐 채식도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혹시 이제 인터넷상에 최근에 아주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짤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50년 동안 채식만 하셨던 스님의 네. 건강 상태가 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거 있었는데 보신 적 있어요? 맞아요. 저는 봤어요. 저는 이렇게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 깜짝 놀란 게 콩팥도 안 좋고요. 심혈관도 안 좋으셨고 뭐 콜레스테롤도 높아서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채소만 드셨는데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높지? 네, 실제로 이제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이 원래 이제 막 콩팥 질환이 있었는데 채소에는 또 칼륨이 많아서 또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식만 했을 때는 육식을 했을 때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더 높아집니다. 뇌졸중이요? 네. 아니 그거는 저 이렇게 피가 좀 이렇게 떡지고 뭐 안 좋고 이런 거면 육식이라고 오히려 생각했는데 그럴 채식이 것 또 같은데? 그렇다고요? 뭐 뇌졸중 이제 종류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뇌출혈도 있고 뇌경색도 있는데 네. 일단 혈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채식만 하는 그룹과 적절하게 육식을 하는 그룹을 비교를 해봤더니 채식을 하는 그룹에서 뇌졸중 발병률이 20%가 높아졌어요. 여기 따지고 보니까 왜 이럴까 이유를 보니까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은 정말 나쁜 영양소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 또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들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네, 이제 보면 이제 시중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베지테리언. 베지테리안. 네. 근데 베지테리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식을 위주로 하면서 이제 나오네요. 유제품은 먹는 경우를 락토 베지테리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또 이제 유제품 안 먹으면서 채식과 함께 달걀은 먹는 오보 베지테리안. 이 오보가 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동물성 식품은 전혀 섭취하지 않고 오직 채식만 하시는 경우를 비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건의 경우가 영양결핍이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영상에서 보였던 주부님이 혼자 드셨던 밥상 다시 좀 점검을 해볼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채식주의자 얘기 나오는데 혼자 드셨을 때 보면은 이건 거의 뭐 채식주의자의 가장 모범적인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고기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는데 고기를 안 먹게 되면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는 고기를 통해서밖에 섭취가 안 되거든요. 네. 악성 빈혈과 같은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단백질 공급 차원에서 문제가 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이 필요한 식단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집밥이 무조건 좋다 그랬는데 저 배신당한 느낌인데요. 좀 그런 게 있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밥 같은 경우는 워낙 채식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요, 2명 중에 한 분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 그래요. 50%잖아요.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68%나 섭취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단백질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한 밥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혜원 원장님. 네, 단백질 섭취 부족 시 찾아올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은요. 바로 노화가 가속이 되고 또 조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사망까지요? 아니 단백질 좀 덜 먹었다고 일찍 간다고요? 이거 좀 무서운데? 근데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겁주는 거 근데 정말로 이게 단백질을 덜 먹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노화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조기 사망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근육은 보통 30대 때가 이제 최대라고 봐요. 몸에 있는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30대 때 딱 근육의 양이 정점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40대 때부터는 보통 매년 1% 정도씩 근육이 감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80세가 되면 30세 때 근육의 절반밖에 안 남아요. 그러네. 사진에도 나오네요. 저게. 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줄어드네요. 근데 겉에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서 이렇게 줄어든. 저거는 옷 입어서 그래. 아, 옷 입어서. 지방일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진짜 그래서 다리 근육의 양이 저렇게 네. 줄어드는 게 예전에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지, 그냥 힘이 좀 약해져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더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는 WHO에서도요, 이렇게 근육의 감소를 하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엄연히 질병으로 보고 질병 코드 자체를 부여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는 근감소증에 대해서도 예방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근육이 줄어들면 아까 조기 사망까지도 할 수 네.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육이 줄어들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남성은 5배 더 높고요. 여성도 2배나 더 높습니다. 야, 이 조기 사망 얘기도 무섭습니다만은 이거 무슨 치매라든지 당뇨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그래서 그게 또 두려워요. 아, 네, 맞습니다. 근육량과 당뇨와 치매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당뇨라 그러면 고기 적게 먹고 채소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오히려 반대로 고기가 단백질인데 요거를 먹어야 당뇨가 안 올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당뇨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관계가 있나 봐. 그래서 이제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육 감소와 당뇨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당분을 섭취하면 그 당분은 이제 포도당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해서 네. 근육에 저장이 돼요. 그러다가 우리 에너지원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근육량이 많으면 이 포도당이 쉽게 소모가 되는데 근육량이 적게 되면 포도당이 소모가 안 되니까 혈중에 고혈당으로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에너지화 시키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임상에서는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오게 되면 실제로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면서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튼실한지에 따라서 당뇨 관리가 잘 되겠군요. 아니면 당뇨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군요 하면서 근육량을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치매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또 두려운데 왜냐하면 가족력이 좀 또 치매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가족력에 치매가 있으면은 내가 그냥 까먹을 수 있는 건데 건방진 좀 있는데 그것만 와도 가슴이 덜컥덜컥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아까 근육량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치매하고는 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근육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뇌 신경세포가 위축이 되면서 수축되기도 하고 뇌가 실제로 위축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면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 장애 및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민첩성도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실행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능력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근육량과 치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근육이 단지 그냥 움직이고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관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근육을 좀 지켜야겠어요. 저도요. 저는 제 몸을 가장 잘 아는데 근육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잘 먹고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한동안 원장님, 단백질 섭취가 없으면 이런 병 혹은 이런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바이러스에? 요즘 이 바이러스도 예민하잖아요. 코로나19. 면역력 관련인 거구나. 그거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 이제 코로나19, 19가 아니라 19라고 얘기하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력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역력이 근육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근육의 양은 또 단백질 섭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면역 세포들이 단백질이 원료가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시켜서 근육량을 높이는 것도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이 환자분이 면역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관찰하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이 부위입니다. 제 손을 잡아보실까요? 이 부위가 어제라는 혈자리인데요.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제혈. 그런데 여기 보면 도톰한 부위가 있죠. 실제로 환자분들의 이 부위를 만져봤을 때 도톰하고 살집이 있고 근육량이 많으면 이 환자분은 호흡기 면역력이 좋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말랑말랑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살집이 없고 이런 분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근육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랑말랑한데? 나도 말랑. 전 너무 이렇게 보시면 단단해서. 돼요.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부렸을 때. 그래서 힘 좀 주고. 힘을 줘. 근데 여기 힘 들어가네.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도 여기가 푹 꺼지는 분들이 계세요. 도톰한데 아직까지는? 네. 빵빵한데. 저 예인 씨 보세요. 예인 씨는 살짝 구부려도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죠. 그래 틀렸네 저분은. 어떡해. 지금 30이신데.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보기에도 큰일 말랑말랑하고. 여기. 저 움푹. 우와. 그쵸, 여기 다르죠. 요 부분이. 어린 나이에 어쩜. 그럼 요걸 보면은 이게 근육량이 없으면은 바이러스 침투 위험성이 높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단순히 이제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근육량, 근육량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부위가 되겠고요. 네. 근육량이 충분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바이러스 질환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백질이 우리 근육량 그리고 면역력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차 교수님은 어떤지 한번. 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요 나이살이 찔 확률이 올라가고요. 쉽게 말해서 뱃살이 더 잘 생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즘 뱃살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뱃살 이거 살이 좀 덜 찌려면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때 단백질을 먹어주지 않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만들어져야지만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야 우리가 먹은 밥들을 에너지로 팍팍 쓰거든요. 결과적으로 운동만 하고 단백질 섭취를 안 해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뱃살이 되고 지방이 생기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뱃살이 좀 덜 찔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저희 어머니가 방송을 보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왜냐면 나이살, 뱃살 때문에 채소만 드세요. 제가 죽겠어요, 정말. 고기 반찬을 안 드셔서 단백질이 고기니까 고기를 오히려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왜 그러느냐. 고기 속에 있는 이 단백질이 다른 음식보다 살을 덜 찌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화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초대사량은 들어봤는데 소화대사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졸려요. 졸리지. 왜 졸릴까요? 이게 이제 피가 여기서 소화를 해야 돼서. 소화기관들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니까 피들을 자기 쪽으로 끌고 와서 뇌로 가는 피가 적어지니까 졸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를 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를 쓰는데 이때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우리 몸이 정성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 자체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백질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순으로 대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그만큼 소화하는 데도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상대적으로 좀 운동한 거와 같은 내가 열량을 쓴 거와 같은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그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황제 다이어트.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였나요? 그렇죠. 그런데 황제 다이어트를 제안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든 데 있어서 단백질들은 가장 소중하니까 안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곡류,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기는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영양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몸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건강을 위한 균형 식단 이런 거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섭취해라가 아니고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해서 우리 몸의 근육량을 늘리고 이런 표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근육량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서 근육량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네,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근데 주셔도 되겠다.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만 있으면 돼요?
의자가 3개라는 네. 거는 제가 또 나가야 된다. 저도 나가야 일단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일단 나오실까요? 네네. 이렇게 세 분, 뭐. 일단 자 시범 보이고 일어날 거예요. 한번, 네네. 네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소파에 계시면 소파에 앉아서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손은 배에다 대고 이 상태에서 다리 하나 두고 일어났다, 어머. 앉았다, 일어났다. 어느 쪽 다리는 상관없어요? 네, 편한 다리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1분 동안에 몇 개를 하는지. 이 정도면 저는 한 30개 이상을 해요. 그렇죠? 자, 스톱할 때까지 저는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예. 이렇게 여기보다 건강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 들어가지, 뭐. 아니, 네, 잘 봤습니다. 네, 한번 앉아보세요.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1분 동안 몇 개를 하는지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요?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다리 들고. 네네, 다리를 들고. 그러면 제가 셋, 둘, 하나로 시작할게요. 셋, 둘, 하나 시작하면. 자, 그쵸? 저는 벌써 못할 것 같아요. 셋, 둘, 하나, 시작. 좋았어. 네, 힘들다. 와, 이걸 하신다고요? 어떡해. 이런다고 왜 이렇게 잘하시는데? 자, 무릎을 펴시고. 8. 어머. 일어날 때도 무릎 펴시고. 어머, 몇 개 앞으로. 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어머, 한 8개 정도? 12! 네, 30초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10. 근데 저 두 분한테 치지 말고. 11개. 오, 어머, 17. 15. 20초 남았습니다. 여기에 치켜달라 그래요. 이재용 아나운서님 탈락 앉아 계시고. 21. 네, 22. 10초. 10초 남았습니다. 23. 못하겠어. 네, 이인 씨 탈락. 25. 3. 어우, 잘하네. 됐습니다. 나 29개. 오, 역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저는 15.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이게 또 개수대로 네네. 뭐가 있겠죠. 21회 네. 이상 했으면 네. 근력 나이가 무려 20대입니다. 야. 네네. 그다음에 15개는? 16개에서 20개 했으면 20회 했으면 30대. 15개는 40대. 40대? 네네. 40대면 됐어. 그다음에 6회에서 10회면 50대. 3회에서 5회면 60대. 네. 그리고 2회 이하면 70대입니다. 예인 씨는 몇 개 했어요? 저는 한 40, 50대 되네요. 아유, 참. 근데 이제 기준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설 때 비틀거리면서 다리를 짚거나 다시 손이 풀리거나 그러면 탈락. 그러면 저는 사실 15개도 못한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TV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보면서 웃으신 분들 웃음이 쏙 들어가시걸요. 근데 이렇게 내 근육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근육량이 워낙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인데 중장년의 나이인데 근육량을 아주 잘 키우고 몸 관리를 잘한 분이 있어요.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래요? 다이어트 핑계대지 마. 내일부터 핑계대지 마. 속시원히 말을 해봐요. 왜 다이어트 안 하는지. 맥주가 먹고 싶어도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셨죠? 네,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배우 최완정 씨예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단 오르는 여자 아시아 챔피언 3관왕 야. 최한정입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 저 예전에 같이 방송을 한 적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되게 푸근하고 어머니 같은 이미지였는데 누나 같은 이미지로 돌아오셨어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진짜 못 알아봤어요, 저는. 저예요 했더니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정말 저는 앞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네요. 네, 제 롤모델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다리가 후달려가지고 진행이 될까 모르겠는데. 아니 실례지만 여자의 나이를 묻는 건 실례라고 하지만 그래도 네네. 이제 워낙에 잘 가꾸셨으니까 네, 지금 네. 나이가 동갑 68년생 53. 저렇게 젊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68년생 아니시죠? 제가 그거보다 48년생.
그거보다 조금 더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53이에요. 예, 제가 뭐 젊어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잘 찌는 체질이에요. 네. 그냥 아침에 삼겹살을 네. 쌈장 없이 기름 소금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식욕이 좋고 식탐이 많은데 제가 한 2년 전에 갑자기 드라마가 딱 이렇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불안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불면증이 아주 심하게 왔어요. 하루에 1시간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그게 불면증이 시작이 되니까 우울증까지 오고 뭐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막 폭식이 되더라고요. 기운이 없어 당이 떨어지니까 폭식을 하고 또 폭식을 하니까 졸려 쓰러 자고 그러니까 한 10kg가 쪘는데 야 이제 여배우가 이러다가 큰일 났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갖고 무조건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관리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러면 50이 넘은 상태에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가 51살 때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저도 주위에서 보면 네. 50대가 넘으면 아 됐어 이대로 살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야 이거 뭐 언제 되겠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상도 받으셨죠 대회 나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네. 사람들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뚱뚱해지고 또 피트니스나 이렇게 사우나 가면 어머 아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아유 우리랑 똑같아 막 이러고 배가 어떡하면 좋으니 막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사람도 못 만나게 되고 그래서 피트니스도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무조건 계단을 올랐어요. 아 계단으로. 20층 아파트를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20층 아파트 올라가는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러고 한 10kg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뭐 키도 크고 그러니 한번 나가봐라. 근데 저는 정말 아령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계단 올라서 그런지 하체 힘이 생겨갖고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월드 챔피언한테. 그랬더니 스쿼트를 해보래요. 제가 50개라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힘이 나더니 나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도전을 해서 근력 운동을 해서 네 작년 4월에는 아, 저번에. 네네 이거는 너무 이제 멋있어요. 국제 아시아 피트니스에서요 3편 3관왕한 사진이에요. 야. 그러니까 계단 오르는 여자 이렇게 소개한 게 네네네 이 맞습니다.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네네네. 그게 최고였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불면증이나 우울증까지 네. 극복을 하셨고요. 야 확실히 운동으로 건강해지면 생활 자체가 확실히 바뀐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바뀌던가요 생활이? 글쎄 뭐 여기 제 나이 또래 여자분은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50대 넘으면요 승질이 그냥 갱년기. 갑자기 막 승질이 화가 났다가 오르락내리락. 올랐다가 막 상도 막 업고 싶고 이러다가 그리고 괜히 정수 씨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미워요. 그러니까 나 왜 미워요? 네. 아니 근데 운동을 하고 난데 보면 화가 안 나더라고요. 웬만하면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운동하고 잠이 그렇게 잘 왔어요.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 이게 피곤에 지쳐서 이렇게 자면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저는 잘 모르니까 의학 상식 모르는데 그 운동을 하면은 대사가 좋아지고. 대사가 좋아지면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딱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좋은 게 활기찬 하루가 딱 시작된 다음에 한 10시 반이면요. 기냥자야. 기냥자. 그래서 뭐 수면 유도제 이런 거 먹는 분들한테 적극 권하고 싶은 게 운동을 해라.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나, 이제 네네. 운동에 한번 쫙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운동에 안 빠지고 50대 돼서 여성들 갱년기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화가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맞아요. 저희 집에 있어요. 운동을 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이게 이러고 안 해줘. 근데 그 맛을 보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처음 저기 안 타고 계단 오를 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왜 그러냐? 엘리베이터 고장 났냐? 그래서 아니다 나 운동한다 했더니 제정신이냐? 얼마나 힘든데 막 이러더니 점점 제가 감소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오르시고요. 그리고 막 물어봐요. 최한정이 살 빠진 거 봤어? 막 이러면서 서로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막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층수를 줄일까요? 층수를 20층을 20층을 목표로 하시되 저는 40분 걸렸어요. 3번 나눠서. 그래서 천천히 물 마시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게 탄력이 붙어서 자기가 느껴져요. 어머, 내 몸이 이렇게 이뻐졌어? 막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20층이 40층 되고 올라가는데 이제 무릎을 주의하셔야 될 거는 똑바른 자세로 올라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고 당연합니다. 내려오시고요. 제가 선생님을 워밍업을 해야 눈을 돼. 못 보겠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전문이신데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아, 저도 잘하고 계십니다. 아, 네네네. 근데 등산도 그래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그럼요. 무릎 조심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근육이 되니까 네네. 그렇게 가고 특히나 또 운동을 시작할 때 꼭 돈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헬스클럽을 끊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또 좀 헬스복을 사야 된다. 그러지 말고 계단부터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예, 집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최완정의 근육 키우는 비법. 네. 이제 비법 갑니다. 비법. 우리가 첫 번째는 댄스. 댄스. 댄스로 돼요? 댄스로? 글쎄 일단은 저는 이제 계단 오르기를 주로 하는데 네. 계단이 없는 데가 또 있어요. 계단이 없거나 또 계단을 사용을 못하는 데가 그렇죠.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운동이 제가 이제 운동 맛을 아까 말씀하신 운동 맛을 봐서 그런지 하루에 운동을 안 하면은 이제 입안에 가시가 또 들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제가 개발을 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하면은 신도 나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러고 또 저같이 이렇게 목표가 있고 내가 또 직업이 이러니까 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네. 또 가정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넌 탤런트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죠. 운동을 음악과 함께 신나게 하기 시작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흥이 나갖고 아 이게 운동인지 노는 건지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과 함께 댄스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댄스. 제가 요즘에 좀 춤바람이 나와서 댄스 학원 다니는데 저는 적극 동감하는 게 네네. 춤춘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땀이 뻘뻘 맞습니다. 운동이더라고요. 네. 요즘 한 댄스 합니다. 아 댄스 하시나요? 뭐 한수 지도. 한번 배워볼까요? 아, 저 한번 댄스 하시겠어요? 아유, 너무 좋죠. 네. 네. 그럼 앞으로 나오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아주 생기가 생겼어요. 댄스 하더니.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댄스거든요. 아 근데 사실 네. 그러면은 예인 씨만 하면 되는데 왜 저는 또 같이 이렇게 나와 해야죠. 있을까요? 네. 네. 야, 일단 네네. 네. 아 예전에는 제가 누님이랑 방송할 때는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지금 되게 부담스럽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칭찬인지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일단 모든 운동을 할 때는요,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네. 팔을 쭉쭉 펴시고요. 발목도 돌리시고요. 발목 돌리고요. 네, 손목도 돌리시고요. 많이 푸셔야 돼요. 아. 갑자기 하시면은 무리가 누구나 와요. 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네. 8박자씩 가면 됩니다. 네. 처음에 걷는 것만 16박자예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이 동작에서 팔을 허리에 얹고 옆으로 갑니다. 하나, 둘, 아 이렇게. 셋, 이 스쿼트 아하. 자세네요. 네, 네, 아하. 사이드죠. 다섯, 아, 일어나세요. 여섯, 아, 일곱, 여덟. 여기서 네. 많이 내려갈수록 좋아요. 어. 하지만 무릎을 너무 앞으로 하면 무릎에 손상이 오니까 중심을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네, 여기까지 됐죠? 네.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팔이. 팔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는데 하나, 둘, 팔은 어깨랑 같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죠? 네. 앞으로 가볼 거예요. 앞으로. 다시 허리에 손을 얹고 앞으로 갑니다. 하나, 이것도. 런지? 이 런지 자세는. 셋, 오늘 방송 중에 확실히 살이 넷. 빠지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이거 힘들어간다. 힘들어. 여덟. 좋죠? 네. 또 팔이 심심해요. 네. 팔을 같이 합니다. 네. 오른발 나갈 때 오른팔. 아, 예. 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오, 셋, 해하! 하는 거. 넷, 다섯, 이거 여섯. 힘드네. 일곱, 여덟. 굉장히 간단한 동작인데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자세를 정확하게 하면은 더 힘들. 이 몸이 유연해지고 근육도 붙고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심심할까봐 네. 노래를 했어요. 노래. 핑계 대지 말라고. 직접? 다이어트 핑계 대지만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힘차게 구령 다 같이 가자! 좋다! 스트레칭! 스트레칭. 걷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우 힘들어. 여덟,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떠세요? 운동 되죠? 완전 되는데, 운동이? 운동 돼요. 무시할 게 아니에요. 무시할 게 아니에요. 무시할 게 아니에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거 오늘 아침에 제대로 운동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몇 세트나 하시는 거예요? 글쎄,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다. 네. 그럼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냥 오늘은 그냥 별로다. 그러면은 이 한 세트 동작을 한 3분 정도 한다든지. 근데 뭐 자, 다 같이 숨은 섭취 한번 하시고. 네네네. 아 근데 이상하게 헉 소리가 막. 저는 숨이 하나도 안 차요. 선생님 하실 때 헉헉 소리 들렸어요. 숨이 안 차. 선생님 두 가지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원래 운동을 많이 하셨거나 네. 아니면 동작이 정확하지 않거나.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좋네요. 바로 운동, 하겠습니다. 운동 제대로 되네요. 네, 자, 네. 댄스를 통해서 근육량을 키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단백질. 역시 단백질이 나오네. 예. 단백질 섭취를 한다. 역시 네. 그 근육을 만들려면 또 운동했으니까 단백질 먹으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다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탄수화물 줄여라. 근데 제가 얼마나 빵을 좋아하냐면요. 빵이 너무 먹고 싶어갖고 네. 제가 좀 구경을 갈 정도예요. 베이컨에 구경을 갈 정도인데 이게 불필요한,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는 탄수화물이 좋지만은 너무 과다하면은 이게 비만으로 온다 그래갖고 단백질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회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고구마, 그다음에 두유, 계란, 닭가슴살, 야채, 바나나, 견과류 요 정도를 먹는데 지금은 조금 대회식보다는 조금 약간의 탄수화물을 먹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계속 먹기 쉽지 않잖아요. 일상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어떻게 드시는지 그걸 사진으로 찍어 오셨다고 그래서 그거 식단을요? 보면서 여기 전문가들 네네네네. 계시니까 네네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죠. 이거예요. 이 식단이에요? 네. 최근에? 이거 한번 보면 밥상이 생각보다 좀 친근한 느낌을 주거든요. 보통 다이어트나 근육 만들 때 닭가슴살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그게 다른 집처럼 다 있는 것 같고 달걀도 보이고 멸치도 드시고요. 나물도 먹고 골고루 잘 드시네요. 그냥 네.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저 사진만 보면은 뭐 누구나 그냥 집에서 저렇게 따라서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전화할 뿐이 아니고 몇 개 더 준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예. 더 볼까요? 예, 요거 이제 두부에다가 이렇게 좀 드셨고요. 멸치조림 있고, 잡곡밥, 양배추하고 당근 있고요. 네. 이렇게 진짜 드셨고. 이렇게 혼자 차려 드시긴 쉽지 않을 건데.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드셨는지? 당근이 계속 나오네요. 네, 당근. 연두부, 두부 빠지고 간장에 졸인 닭가슴살하고 달걀, 수란이 특이하네요. 당근, 양배추, 김치, 멸치 졸인 김, 그리고 밥은 그대로 잡곡밥 이렇게 드신 거예요. 고기나 달걀이 꼭 올라가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일단은 단백질에 대해서 무조건은 고기, 두부, 달걀, 그러니까 닭가슴살이든지. 근데 꼭 주부님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닭가슴살만 먹으려고 고집하시면 네. 못 먹어요, 질려서. 네. 저도 질려서 못 먹어서 저는 네. 닭가슴살을 약간 닭찜, 닭갈비찜 한 것처럼 간장도 살짝 넣고 해서 조미를 해서 먹어요. 왜냐면 지겨워서 물려갖고 내가 먹으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먹는 건지 구별도 안 네. 가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의 그 조미를 하면서 지겹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전문가 평가 들어갑니다. 차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박수예요? 브라보예요, 브라보. 자, 일단은 이제 그 운동을 했을 때 내 운동한 효과를
100% 이루려면 단백질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단백질에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 먹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근데 계속 보시면 달걀, 닭가슴살, 뭐 달걀, 두부 이렇게 해서 2가지 이상의 단백질 식단들을 같이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단백질 하나를 먹는 것보다 닭가슴살만 먹는 것보다 단백질의 효용성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도 올렸고 또 먹는 양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달걀이 한 알이 아니고 막 2개씩. 맞아. 뭐 이렇게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단백질 공급량도 놀려 있다는 것이 운동하는 사람의 식단으로는 정말 짱입니다요. 그렇구나. 달걀 몇 개 먹어도 되는구나. 저는 저희 어머니가 달걀 2개 이상 먹지 말라고. 왜요? 왜 그러셨지? 그때 집에 달걀이 없어가지고. 맞아, 그때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근데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요거는 일반 가정식 밥상이고요. 요건 최한정 씨 밥상이에요. 근데 역시 다른 것이 단백질이 많이 보이는 것, 그리고 꼭 잡곡밥을 드시는 것.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네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요. 우리 차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백질의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종류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단백질이다라고 하면 닭가슴살만 먹거나 이렇게 하나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종류에 대해서도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 2가지를 같이 드셨을 경우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제안해드리려고 했던 단백질 식단도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어라인데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동물성 단백질, 뭐 단백질이라면 다 똑같은 게 아닐까 싶을 수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구성되는 원리도 좀 다르고요. 몸속에서 소화되는 과정도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포만감을 느끼기도 더 길어지고 몸 안에서 사용되는 효용성도 더 크니까요. 아까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면역력도 올릴 수 있고 뭐 나이살도 덜 찌고 하는 이런 모든 효과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시려면 섞어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식단으로 드시고 계시네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주부분들 이제 밥상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뭐 문제점만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일반 주부 가정집의 밥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 하나가 있는데 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단백질 섭취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뭘까요? 자, 조리 방법을 좀 바꾸시면 돼요. 일단은 일반 가정집의 밥상에서도 보게 되면 불고기를 먹었잖아요. 불고기는 배를 넣고 어떻게 하죠? 달달하죠, 저거는. 달달하죠.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죠. 이게 재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 중에서 근단백질, 고기에 있는 근단백질이 효소에 의해서 끊어져요. 그러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자, 불고기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거죠. 좋다. 부럽죠. 자,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근섬유들이 있어요. 이게 구웠을 때 찢어지는 것 결. 그거와 수직되게 칼집을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집을 놓으면 이미 끊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 칼집을 줘서 섭취하시는 것도 단백질 흡수를 올리는 방법이고 효율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먹기 전에 아주 그냥 다져서 먹는 방법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다져서요. 스테이크 말고 함박 스테이크나 너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드시는 것들이 치아가 조금 안 좋으시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좋은 고기 섭취법 중에 하나죠. 근육량을 키우는데 단백질이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단백질만 먹으라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 사실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요, 속에 좀 가스차고 더부룩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화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소화기계가 약하신 분들은 중간에 뭐 설사를 하신다거나 복통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라고 해도 간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역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드시는 건 피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고 그러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요거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얘기할 때 뭐 6대 2대 2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5대 3대 2도 얘기하는데 운동을 하거나 또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단백질 비율을 조금 3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좀 우리가 힘쓸 때는
고기를 좀 먹어주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밥심이 아니라 고기힘이었네요. 고기힘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말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단백질 최소 하루에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양이 좀 많아요. 많아요. 자기 체중 따라서 좀 계산을 하시면 좋은데요. 체중 1kg당 1에서 한 1.2g 정도. 그러니까 내가 60kg이다라고 네. 하면 60에서 70g 정도는 드셔야 되고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근육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60g이 한 근인가? 600g이요. 어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 번 먹을 때 한 근 먹지 않아요? 고기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자,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못 먹나? 지금 앞에도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뭘까요? 단백질. 물. 어? 우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 물.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양을 얘기할 때 하루에만 55g 정도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고기로 환산하면 물 빼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양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고기로 하면요, 소고기 경우 등심 기준으로 314g. 거의 뭐 한 반근 그래, 정도 반근이요. 되고요. 네네네. 매일. 예, 매일 반근.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안심 기준으로 303g 예. 정도지만 5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근 정도는 먹으란 얘긴데. 그렇죠. 보통 식당에 가면은 1인분에 150에서 180g 되잖아요. 네. 2인분. 그 정도면은 보자. 2인분 먹으면 딱 되는 거예요? 2인분 정도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환정 씨 같은 경우에서는 달걀이 있었잖아요, 달걀. 네.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양질의 단백질을 네. 먹은 달걀. 달걀로 환산하면은 대충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달걀? 한 2개? 한 4개? 더 될 것 같은데? 2개, 아니야, 2개, 4개. 4개. 그래요? 예. 어. 4개. 자, 달걀 같은 경우는 8개. 예? 를 먹어줘야지만 55g 정도를 채할 수가 있고요. 아니, 어머니가 2개만 먹으라고 그랬다니까.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우유 있잖아요, 우유. 네. 우유 칼슘에 좋다고 네. 하는 우유는요, 1.7리터. 그러니까 이제 2리터짜리를 거의 하루 매일매일 드셔야 되고, 이제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로 네. 환산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571g, 콩으로는 168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부 한 1.6모, 거의 2모 정도를 먹어야 되니까 이게 55g 음식으로 섭취한다는 게 정말 부지런히 드셔야지만 섭취하실 맞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어렵다. 사실 한 번에 먹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고깃집 가봐요. 그거를 1인분에 150g이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거 시킬 때 얼른 밥도 같이 시켜. 많이 먹을까봐. 밥하고 같이 먹어야 좀 덜 먹어요. 아껴야죠. 비싸, 등심. 오, 너무 비싸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윤환 교수님이 설명하신 단백질 양, 네. 식품별 단백질 양을 듣고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저걸 어떻게 먹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단백질 섭취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하루 3끼 나눠서 먹어라. 이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게 한 번에 저걸 몰아서 먹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며칠 뒤에 무슨 뭐 운동이 있고 또 아들이 뭐 일주일 뒤에 군대 간다 그래서 네. 오늘 가서 고기 좀 먹자. 그렇죠. 양껏 먹어라. 그런 고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군대 가는 아들한테 그 고기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우리 피하 지방으로 많이 쌓여요. 근데 단백질도 소량은 이제 지방으로 전환이 되긴 하는데 단백질은 대부분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으로 변환했다가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마치 물처럼 모두 질소 화합물로 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린내가 나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몰아서 먹는 건 의미가 없고요. 날마다 드셔야 되고 꾸준하게 드셔야 되면서 하루 3끼로 나눠서 드셔야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우리 몸에서 근육도 높이면서 면역도 높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그 회식한다고 한꺼번에 가서 야, 그동안 고기 못 먹었으니까 일주일치 땡겨 먹자.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하루 삼시 3끼에 나눠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이게 정리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앞서 이 민혜원 원장님이 해줬던 얘기는 똑똑한 단백질 섭취법은 균형 잡힌 단백질을 섭취해라. 이게 민혜원 원장님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드시는지 한번 직접 한번 여쭤봤습니다. 방법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분말을 많이 먹어요. 네, 그럴 때도 있고 집에서 또 이 쉐이크를 만들어서 싸가지고 저거 나갈 때도 어떻게 하는지 있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지금 시범을 옆에요? 보여서 네, 여러분들한테 네.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정말 제가 즐겨 먹는 바나나예요. 여기 바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몬드 있고요. 블루베리 아몬드. 있고요. 네. 이게 그 중요한 단백질 분말 파우더예요. 음식으로 못 먹는 거 이걸 또 채울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간편하게. 네, 이제 아몬드 넣습니다. 아몬드 넣고요. 그다음에 바나나. 네, 바나나. 한 개 정도인가요? 한 개 정도 이제 네. 잘 넣었죠. 그다음에 블루베리, 눈에 좋은 블루베리를 넣습니다. 네. 네. 그다음 중요한 이 단백질, 분말. 단백질 분말을 넣어요. 네. 그다음에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다음에 이 물, 이게 반 컵 정도의 분량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갈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네.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나나를 들어서 맛있겠어. 네, 맛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굳이 꼭 뭐 나는 죽어도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네, 이렇게 색깔도 예뻐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블루베리 때문에 보라색이 나나 봐요. 블루베리 때문에 보라색도 나고요. 제 의상하고 같지 않습니까? 블루베리 골라. 네, 맞습니다. 깔맞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잔씩 따라. 네, 한 잔씩. 예. 색깔 너무 예뻐요. 자, 네. 저거 이렇게 해서 따라주시는 동안에 네네. 오늘 이 쭉 얘기했던 거 1분 정리 한번 민 정리 좀 선생님이 해드릴까요? 해주시죠. 예.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근육이 감소를 하면서 노화도 촉진이 되고 뭐 당뇨는 물론이고 치매 같은 질병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사망률도 올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즌에는 특히나 우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에도 감염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 체내에 꾸준히 저장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적정량 또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반반 꼭 같이 균형 있게 섭취를 해주시면 포만감도 길어지고 또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맛있다. 네,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맛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네. 맛있네. 이거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너무 좋을 것 이거 같아요. 먹을 만하네. 아침 식사 대용도 좋고요. 이게 한 끼 대용도 괜찮아요. 든든해요. 그리고 또 이 다이어트가 조절이 안 되시고 이 식욕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일단 한 잔 드시면요. 조금 배가 든든하니까 네. 먹는 양이 줄어들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요거 드시면서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죠 퀴즈. 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깜짝 퀴즈 나갑니다.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이 영양소 부족하면 조기 사망률을 높일 수 있고요. 당뇨에 치매까지 불러온다고 합니다. 체내 저장이 안 돼서 매일매일 섭취가 필요한 이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퀴즈 정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시까지죠? 이게 네, 일단 이게 보시고 방송 보시고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여기 무슨 파우더 들어갔다고요? 단백질 파우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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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침투 방지를 위해서도 마스크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 코가 건조해지거나 이렇게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날 굉장히 추우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